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2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끄러운 황대리가 출장 갔습니다. 네, 조용하네. 네, 미얀마로 출장 갔고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미생 배준열입니다. 영화미생 2 성작가입니다. 1, 2 이거 안 돼. 욕 먹어. 뭐라 그랬죠 그때? 똘만이. 똘만이라고. 네, 똘만이라고 누가 과분한 있었던데.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를 고도의 저에 앉힌 것 같아서.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셋이서 이제 조용히 네. 해드릴 텐데요. 네. 저희 댓글을 예. 봤더니 네.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 보고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차분한 방송, 차분하게 사라질 것 같죠? 아니, 시청률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와가지고. 뭐 파일럿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그램이니까 낮게 나오면 안 좋지. 그런 거구나. 맞네. 3.9% 나왔던데. 그 전에 보니까 역사저널 그날이 5.9%인가? 슈스케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케이블이잖아요. 그렇지. 그쵸. 1.7%인가? 케이블은 기본빵 먹고 들어가는 KBS 원인데. 맞아. 네. 케이블은 내가 예전에 듣기로 케이블 드라마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첫 회 1% 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어쨌든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훈남이다. 후덕하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전반부만 나와요. 후반부에는 다른 분이 나오고. 벌써 그렇게 깍두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정규 편성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고정이 되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저는 비교적,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방송가의 생리란 잘하네요. 다 담가주지 않아, 바로. 그렇구나. 저 같은 듣보잡한테는. 한 방에 난 딱 이렇게 진입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일단 한번 간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방송이,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제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약간, 그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지금. 나 때문에 혹시 이게 떨어진 게 아닐까. 아니에요. 비주얼이 중요하니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제 목소리를 듣고 상상하는 이미지들이 많으실 텐데, 비디오로 봐도 과히 다르지 않은 깔끔한 이미지. 그렇지 않나? 의도가 있는 칭찬인가? 아니. 왜 이렇게 칭찬하지?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디 충북 음성에 계시면 78세 김복순 할머니께서 그런 이미지였다고? KBS는 항상 틀어놓으시는 분이. 근데 죄송합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송이 나가는데 네. 분위기가 좋으면 네. 정규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정규 편성이 되고 제가 고정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한 단계 더 넘어가 봅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무슨 잡지에 소개가 됐다고. 네. 지금 댓글을 또 누가 올려주셨는데. UKY112611님이 SRT 매거진에 실려 있네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드는 잡지 모양이죠? 맞아요. 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거, 근데 연락도 안 하고 막 썼네. 그러니까, 고맙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지. 그러니까, 연락했으면 우리가 약간 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좀 들으셨나봐요. 네. 들으신 분이 쓴 건가봐요. 맞아요. 네,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청취자층이 진짜 다양하신가 봐요. 저 잡지를 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이 댓글을 주신 분이 이 잡지를 읽으시는 분인 거 아니야? 그것도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네. 신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힘내가지고 네. 영화 계속 만들겠습니다. 영화 잡담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분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영화의 만듦새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좀 아쉽거나 그렇진 않아서 네. 이제 할 얘기는 좀 갈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네. 간만에 그래도 우리가 다 좋아할 만한 영화를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라라랜드. 네. 라라랜드.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하셨던데. 야, 이렇게 극찬이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 빨간 뿔테를 쓰신 빨간 책방 주인님이 별 5개. 별 5개 주시고. 간만에. 네. 평론가들, 기자들, 이런 거 찾아보면 완전히 다 그냥 거의
원사이드하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많이 안 보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럴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바스찬은 연주에 대한 고집 때문에 재즈 클럽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재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지만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이일 뿐이죠. 그런 그에게 카페 알바를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지만 오디션에서 늘 낙방만 하는 미아가 나타납니다. 욱하는 마음에 재즈를 연주했다가 그 자리에서 잘린 재즈 클럽에서 말이죠.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다 서서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어느덧 사계절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꿈과 사랑,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도 서서히 갈등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라랜드입니다. 이런 영화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머릿속에 막 떠오르네요. 두 번 봤다고요? 네, 저는 두 번 봤어요. 성작가가 네, 좋아가지고 두 번 봤다고. 네. 앞으로 두 번 더 볼 거예요. 진짜요? 네. 오, 그렇답니다. 극장에서? 네. 오. 제 지인 중에 이미 4번 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극장에서. 이야. 네. 자, 그러면, 한마디 총평해볼까요? 배 감독님부터. 네버랜드를 본 것 같다. 네버랜드를 본 것 같다. 네. 오. 송 작가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영화. 두 번 더 보겠다, 그냥.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저는 좋은 뜻으로. 좋은 뜻으로. 야, 생각할 필요 없는 영화. 어떠면 아무 생각이 안 들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마냥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영화 볼 때는 조금 죄책감이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속는 느낌이고. 근데 저는 라라랜드 볼 때는 그 속는 느낌마저도 되게 좋은 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영화였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네. 달콤하고 쌉싸름하다. 네. 네, 그렇죠. 달콤 쌉싸름하다는 보통 그 초콜릿 맛을 묘사할 때 많이 그렇지 않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네.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네. 저는 구체적인 언급은 2부에 네. 가서 하도록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황대리가 없으면 이게 할 일이 많아. 뭘 이렇게 막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네. 간단하게 기본 정보를 한번 제가 훑어드릴게요. 네. 2016년 12월 7일 날 이제 개봉을 했고요. 네. 미국 현지에서는 12월 9일 날 개봉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틀 빨리 개봉 모양이에요. 더 빨랐구나. 네, 128분, 네. 12세 관람가고요. 뮤지컬 영화입니다. 네. 데미언 체즐, 쉐즐레, 쉐즐레. 다양하게 막 적혀 이름이. 있던데. 네. 네. 그게 본토발음으로 들어보니까 체보다 쉐에 가깝던데. 네. 1985년생인데, 네. 위플래시 제작비의 10배다, 요런 기사가 있고, 네. 정확한 제작비나 무슨 지금 수익이나 이거는 아직 좀 나와 있는 데가 없던데, 네. 위플래시가 3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6억 들었으니까, 네. 한 3천만 달러. 네, 360억, 400억 그 사이 아닌가 싶고요. 설국열차 정도? 712개 스크린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727개까지 갔다가, 현재는 690개.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700개 이쪽 저쪽이고, 관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63만 명. 네. 첫 주말 지나고 63만 명. 감독의 필모를 좀 찾아보니까, 위플래시가 제일 유명하고, 네. 그 전에 라스트 엑소시즘, 클로버필드 10번지, 요런 거 이제 각본을 네. 썼더라고요. 내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이런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그리고 최신 정보를 보니 크리틱스 초이스라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영평상 비슷한 거겠죠. 평론가들이 주는 상. 거기서 8개 부분을 일단 휩쓸었어요. 네, 그리고 골든글로브도 상을 많이 받았고. 네. 토론토 국제영화상 관객상,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초청이 됐었는데, 예매 오픈한 지 1분 만에 싹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응이 좀 좋은 영화고요. 출연진으로는 많이 아시다시피, 에마 스톤, 네. 라이언 고슬링. 요 두 사람이 작품을 같이 한 게 이게 3번째라고요? 네. 네. 그렇게 어떤 게 있었죠?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 네. 하고 갱스터 스쿼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이 3번째. 갱스터 스쿼드는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못했고 아마 미국에서 개봉이 막 연기되고 이랬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갱스터 영화인데 극장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적대 세력을 이렇게 쓸어버린 장면이 있었는데 예고편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트맨 영화를 보던 관객들을 총으로 쏜 사건이 실제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쵸. 미국에서. 네. 그래서 그때 그냥 개봉이 그냥 미뤄졌다가 차일피일 뭐 이러다가 우리나라 개봉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은. 네. 그때 그 영화군요. 네. 그리고 핀 위트록, J.K. 시몬즈. 네. 그리고 존 레전드가 또 중간에 깜짝. 네. 네. 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네. 아유 노래 잘하더라. 네. 뭐 아무튼 요런 영화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그냥 또 보고 싶어요. 감흥이 식기 전에 또 극장에서 또 보고 싶다. 뭐 그런. 원래 뮤지컬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해요. 저도 저는 좀 옛날 고전 뮤지컬들 싱잉 인 더 레인 뭐 이런. 네. 막 그렇게 많이 막 찾아본 건 아닌데 네. 그 시기 뮤지컬 영화들 보면 항상 좋아요. 네. 저는 사실 뮤지컬 영화 싫어하거든요. 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첫 장면부터 그냥 빵 때리잖아요. 뮤지컬 장면으로.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 이게 플롯에 연결되는 지점도 별로 약한 이런 씬을 앞에 처음부터 초장에 때려버리는 이유가 뭐냐? 거기 주인공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걔네는 다시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 첫 씬의 등장인물들은.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냥 주인공 두 사람 나오고. 네네. 네. 근데 그걸 약간 이제 개그 유머로서 이렇게 대답을 하긴 하더라고요. 영화관에 딱 들어왔는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첫 장면 보고 뮤지컬이네. 나갈 사람 빨리 나가라. 진짜?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네. 저는 사실 뮤지컬을 그냥 극장 가서 뮤지컬 보는 거는 뭐 덜어 보는데 그건 어차피 좀 약간 연극 같고 이렇게 장소가 한정적이니까 원래 연극의 그 연기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있잖아요. 형상 연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뭐 용인을 하고 좀 보는 것 같은데 그 영화 필름에서 그런 게 나오면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몰입이 좀 안 되고. 잘 못 견디시는 거. 네, 좀, 막 오글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은 레미제라블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레미제라블을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몇 번 봤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도 제가 밀어놓고 안 봤던 이유가 이게 극으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전 조금. 근데 이 영화는 라라랜드는 괜찮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뮤지컬 영화 말고 대장 뮤지컬들 캐츠나 렌트나 시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영화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렌트도 그렇고 뭐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이제 오리지널 스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원래 있던 극 뮤지컬을 영화화했을 때 원래 뮤지컬 팬들은 좀 실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시카고를 이제 극으로 볼 때랑 시카고를 영화로 볼 때는 또 느낌이 다르니까 영화는 훨씬 더 장소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카메라 워킹도 이제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내가 극으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근데 이 라라랜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뮤지컬 연극에서 뿌리가 온 게 아니고 아까 성 작가가 얘기한 예전 헐리우드 초창기 때 나왔던 뮤지컬 영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간만에 되게 고전 뮤지컬 영화라서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막 이렇게 둘이 대사를 치고 그냥 하는 거 하고,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절묘하게 싹 연결이 되게 심어놔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막 거슬리지 않고. 저는 그 뮤지컬 영화 볼 때 그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딱 저렇게 일상 연기를 하다가 전환될 때, 갑자기 전환될 때, 예를 들면은 이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둘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어떤 그 신호가 되는 어떤 그 동작들 있잖아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뭐 박자를 넣어준다거나. 그럴 때 저는 약간 딱 전기가 탁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구나. 신기하다. 이제 노래가 나오고 이제 춤을 추겠구나. 어릴 때 좀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주말의 명화 같은 데서 사랑은 비를 타고 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그것도 중간부터 봤어요. 그런데 진 켈리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추잖아요. 너무 잘 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달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거 보는데 완전 그냥 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탭댄스 추기 시작하는 뭐 그런 데서.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라이언 고슬링이나 어떤 엠마 스톤이 전문적인 어떤 댄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문적인 싱어도 아니고 물론 라이언 고슬링은 음악적인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엠마 스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몇 달 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리허설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 두 사람이 정말로 뭐 이게 마스터의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죠. 않은데 나오는 조금 네,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근데 그게 좀 이 영화에서 어떤 것들을 상기시키는지 알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매력적인. 예. 뮤지컬 영화를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글거리지 않는 뮤지컬 영화라는 되게 신기한 경험. 네. 오, 야, 뮤지컬 영화가 이렇게 안 오글거릴 수도 있구나. 네. 싶은 생각에 좀 약간 편견을 좀 덜게 된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레미제라블 하니까 레미제라블에서 그 우리 글래디에이터 형님 러셀 크로 형님이 막 이렇게 자벨 경감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는데 뭔가 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의상도 정말 잘 만들어진 의상과 그 휴잭맨이 마지막에 이렇게 담요 뒤집어 쓰고 되게 슬프게 노래를 부르는데 울버린이 왜 저기 앉아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 두 주인공은 이 영화상의 설정이나 캐릭터 자체가 약간 좀 서투르고 모자라고 풋풋한 인물들이 그걸 하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상쇄된 것 같다. 네. 그리고 저는 현대 뮤지컬 영화들은 거의 본 게 없어요. 그냥 뭐 어디 지나가면서 본 것 정도?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 영화가 좋고 이 영화가 좋았고 그 영화들에 왜 관심이 없었나 생각해보면 네. 이 영화가 표방하고 있는 거 어떤 웃는 얼굴로 너무나 여기 한치의 어떤 그 어둠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년대 뮤지컬들을 보면 너무 심각한 장면에서도 춤을 추기 시작하면 너무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레미제라블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그 여타의 90년대, 2000년대 뮤지컬 영화들을 별 흥미가 안 생겼던 게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뭐 저렇게 뭐 어두운 게 무슨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 자체가 좀 재미없을 것 그렇다면서 같다. 그러니까 4, 50년도에 뮤지컬이 확 붐을 이뤘다가 네. 이게 또 쭉 가라앉았다가 네네. 그 물랑루즈 물랑루즈부터 붐이 확 일어서 또 그 네네. 뒤로 시카고 뭐 이렇게 쫙 또 그렇죠. 생겨오는데 그때부터는 좀 어둡다면서요. 내용들이. 뮤지컬들이 네. 뭐 4, 50년대 헐리우드라는 게 가지고 있는 또 특이한 이제 위치가 있으니까 정말 그냥 꿈의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구현한 장르가 뮤지컬 장르인 것 같고,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그냥 개발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장르가 제 생각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웨스턴 무비고, 하나는 뮤지컬 영화거든요. 웨스턴 무비의 악당은 악당이고, 주인공들은 1mg의 어둠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고뇌하지만 절대 갈등하지 않잖아요. 멋있게 악당을 쏴 죽이고 돌아설 때 슬프지만 너무 멋있고 약간 뮤지컬도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헐리우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판타지를 이제 만들어낸 개척해낸 거의 고유한 장르인데 그 뒤에 이제 뭐 만들어진 뮤지컬 혹은 이제 뮤지컬 연극을 다시 번안해서 영화로 만들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랑은 좀 다른 게 현실을 좀 반영하고 거기서도 어쨌든 실제 삶을 녹여내고 싶어하고 어두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스코어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좀 이제 펼쳐놓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좀 그 예전에 정말 한치의 어둠도 없는 그걸 좀 그 뮤지컬을 동경해오고 기다려온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로도 진지한 영화를 할 수 있어. 라는 태도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 영화들이. 90년대에 뭐 이때 나온 것들이.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쪽은 밝은 거. 예. 그때 50년대 영화들. 그 테크니컬러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죠. 예, 그럼 오히려 그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전 중간에 있는 거를 사실 네. 레미제라블 말고는 네네. 뮤지컬 영화를 안 봤거든요. 그 스콜세지 영화 중에 뉴욕 뉴욕 조금 비슷하다고 그 네. 중간 가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거랑 비슷한 영화를 찾자면 사실 그러니까 뭐 중간 건너뛰고 예전 우리가 이제 이름은 들어봤지만 보지 못한 영화들 뭐 사랑을 비롯하고 혹은 처음에 지금 그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첫 씬 같은 경우는 자크 드미의 어떤 영화를 거의 다시 자기 버전으로 만든 거라고. 그리고 저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그 총천연 컬러 그리고 군무 안무 이런 것들. 그리고 제목 자체가 사실 라라랜드잖아요. 이게 뜻이 허황된 세계, 허구의 세계라는 뜻인데 그게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LA가 그렇게 불린다고 또 하고 홀리우드가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LA에 헐리우드가 있으니까 그 라라랜드라는 말이 만들어졌는지 라라랜드라는 말이 있고 LA가 그렇게 불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때의 향수를 다시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아 근데 보면 감독이 진짜 천재 같아. 85년생이라는데 네. 위플래시도 사실 제작비 36억 들여가지고 한 네. 300억 이상 거의 한 10배 정도 그렇죠. 뽑았다는데 네. 이게 위플래시보다 전에 썼다면서요? 네. 2006년쯤에 그러니까 위플래시 전이죠 어쨌든. 네. 자기가 정말 꿈에 그리는 이야기인데 너무 만들고 싶은 인생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거 찍을 수 있게 돼서 찍었는데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이거 너무 네 개인적인 어떤 취향과 뭐 이런 걸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대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극찬을 해주니 자기 정말 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을 때 정말 너무나 찍고 싶은 이야기를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이거 정말 그렇게 찍을 수 있었고 제가 가장 쓰고 싶은 배우를 써서 찍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꿈 같다. 얼마나 좋을까? 이미 네. 시나리오 썼을 때부터 그전 2006년에 쓴 버전은 잘 모르겠는데 2010년 드래프트에서는 이미 라이언 고슬링하고 엠마 스톤을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소문이 도는데 그 뭐 마일스 텔러랑 엠마 왓슨을 캐스팅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무산이 됐거나 뭐 이렇게 맞아요. 미끄러졌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되게 페어를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뮤지컬 영화들에는 항상 페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캐서린 헵번이나 스펜서 트레이시 아니면은 뭐 나탈리 우드 그 쌍이 되는 네. 되게 유명한 그 프레드 아스테어나 아니면 진저 로저스 같은 네. 그 시대의 어떤 그 커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장르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쓸 정도로 굉장히 공헌도가 높았던 사람들이고 일종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런 커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드 패션이랑 모던한 거를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적격이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방송 품격이 높다. 품격 역시 송 작가. 이게 황대리가 없으니까 네. 품격이 올라가네. 다시 말하지만 송 작가님은 제 똘마니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페어로 생각하고. 네. 근데 시나리오 뭐 이런 거 책들 좀 보면 네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던데. 그렇죠. 뭐 누군가를 상정해놓고 찍어놓고 시나리오를 쓰면, 쓰지 마라. 네. 네. 그게 아마 그런 이유겠죠. 걔네가 네 영화에 나오지 않을 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네가 그렇게 써놨는데 네가 생각한 애가 안 되고 다른 애 배우가 나오면 네가 써서 상상한 것보다 못한 영화가 나오는 건데 그게 득이냐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냥 자기가 원래 썼던 사람을 썼으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야 진짜 본인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 감독이 약간 이게 속된 말로 난놈이에요. 물론 저보다 이제 나이가 몇 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위플래시도 1억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위플래시를 안 보신 분들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드럼 치는 애 얘기거든요. 네. 사제지간 얘기인데 이제 재능이 있는데 내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지 노력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뭐 이걸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원래 드럼 주자였대요 감독님이. 그래요? 네. 감독이 드럼 주자였고 이제 재즈 드럼을 했나 보죠. 네, 재즈 드럼을 하고 이제 음악도 좋아해서 근데 하다가 이제 뭔가 재능상의 한계를 느꼈던가 뭐 여건상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서 학교나 가자 해가지고 그냥 하버드를 갔네. 진짜? 짜증나. 하버드를 갔어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뭐 단편을 하나 찍었어요. 졸업할 때. 그게 무슨 이제 뭐 공원 같은 데서 찍은 것 같은데 그것도 뮤지컬이었대요. 15분짜리 단편. 그걸 찍고 다시 이제 뮤지컬 영화를 너무 찍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돈도 아무도 안 대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작업한 자기 친구가 있어요. 음악을 같이 하던 친구. 학교 때부터 또. 그 음악 감독으로 소개했던. 그 음악 감독이 지금 이 영화도까지 같이 음악을. 위플래시도 같이 하고. 네, 위플래시도 같이 하고. 음악이 되게 좋잖아요, 라라랜드가. 그때부터 같이 이제 해오던.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장편 영화를 너무 찍고 싶은데 지원을 받거나 해야 되니까 그 시나리오를 써놓은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한 장면만 찍었대요. J.K. 시몬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위플래시에 보면은 그 혼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심볼즈 확 집어 던지는 그 씬만 찍었대요. 실제 배우들 데리고. 그래서 단편 영화로 만든 거죠. 한 씬짜리. 그걸 보고 위플래시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걸 보고 그게 엄청난 화제작이었거든요. 단편에서. 그래요? 그래서 장편 이거 뭐야 했더니 사실 이게 이 중에 한 장면이야 했더니 돈이 확 들어온 거죠. 33억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 찍었던. 헐리우드에는 실제로 그런 성공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텐스 1회 우승작의 최우수상 받은 작품이 블러드 심플로 알고 있는데 그 블러드 심플 만들었던 코엔 형제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코엔 형제도 그 영화 찍으려고 그 이리저리 찍어서 짜집기한 그 믹스 비디오 같은 것들을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금씩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영화를 완성한. 그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해서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파격적인 성공 과도로 달리게 되는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라고 현실적인 이제 멘트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전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떤 안목인 것 같거든요. 얘는 된다라고 하고 그가 아직 만들어내지 않은 앞으로 완성될 영화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안목에 의해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안목 그게 좀 부러울 때도 있죠. 뭐 이 스튜디오에서도 근데 여기서도 되게 걱정이 많았대요. 뮤지컬을 요즘 누가 만들어? 더군다나 오리지널송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리지널송이라 하면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된 곡들 따로 원래 있는 곡을 쓰는 게 아니고. 맘마미아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아바라는 엄청난 그룹의 곡들을 가져다가 만든 이야기였잖아요. 뮤지컬이. 이 영화는 심지어 뭐 학창 시절 친구고 위플래시 하나 음악 같이 한 이 친구가 곡을 만들 거예요. 뭐 이랬을 테니까. 감독 본인의 안목도 대단한 거고. 그렇죠. 서로 수제끼리 알아본 거죠. 아니, 그럴 법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화면 구성도 그렇고, 뭐 이렇게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 이게 참, 난 놈이네. 저도 이제 이걸 찾아보고 하니 좀 이해가 갔는데, 보고 너무 경이로웠던 게, 그러니까 노래 따로 있고 그걸로 콘티를 짠 것도 아니고 콘티 짜놓고 노래를 맞춘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거의 같이 가는 특히 후반부 몽타주 뭐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아니 노래의 길이와 노래의 리듬이 그냥 컷이나 앵글에도 똑같이 그냥 다 묻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춤추고 막 노래하는 걸 잘 찍은 정도가 아니라 그걸 편집이나 촬영 자체가 그냥 그 리듬에 딱 맞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을까. 본인이 뮤지션이니까 또 그런 게 또. 그리고 은근히 이 원테이크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컷을 했더라? 그러면 컷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이게 서서히 다가가서 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풀샷에서 시작했다가 클로즈업으로 어느새 가 있네. 근데 그동안 안 끊기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보통 한 번에 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편집점이 있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보시면 첫 장면부터 이제 경이로운 롱테이크 하나 나올 텐데 그게 보니까 한 7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첫 씬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컷이 나노인을 쓸 것 같은 지점이 한 두 군데 있어요. 아마 그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7, 8분을 한 컷으로 찍어버리는 게. 그렇죠. 아마 뭐 CG도를 박던 혹은 약간 이제 순간 화면 앞으로 뭔가 싹 지나가는 것처럼 해놓고 다시 찍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로 우리가 카메라만 달랑 들고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는 모니터 라인도 연결돼야 되고 포커스 하는 스텝도 따라다녀야 되고 그게 이제 뭐 스테디캠이라고 한들 뭔가 주렁주렁 달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막 360도도 돌고 다시 굴러가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아마 그 길이만큼 찍어내기 힘들었을 거고
중간중간 이제 좀 스킬을 발휘해서 트릭을 쓴 지점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야, 그러니까 85년생이고 두 번째 작품에 이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진짜 야 대단하네. 35mm 필름으로. 미국은 지금 선물을 하나를 받은 셈인 것 같은 영화계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재즈 드럼을 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재즈를 잘 모릅니다만 리듬이 너무 좋아요. 영화가 정통적인 리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막 숨가쁘게 흘러가는 리듬도 아니고 정적일 땐 되게 정적이고 동적일 땐 너무 동적인데 이게 동적인 게 그냥 빠르고 리듬이 막 고조된다가 아니라 막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의 리듬이. 그러니까 이 감독 인터뷰를 잠깐 읽어봤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영화에 빠지게 되는 순간은 그때라고. 그러니까 어떤 음악적인 거, 어떤 음악적인 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네. 그 영화는 음악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리듬감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악이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도 그 움직임이나 아니면 그 안에 요소들이 주고받는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네. 이게 음악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되게 영화적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그게 좁은 개념인지 넓은 개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사람은 명확하게 의식하고 그렇게, 그게 어떤 야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영화 찍어야 된다.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는 그런 거다, 약간.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라이언 고슬링이 피아노를 잘 못 치는데 몇 개월 연습해가지고 친 거라면서요? 네. 근데 원래 뮤지션 활동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재즈 피아니스트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심지어 자 이거 라이언 고슬링이 직접 친 거야. 엄청 과시하는 컷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컷으로 그거를 몇 달 동안 매일 4-5시간씩 연습을 해서 그냥 자기가 다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와 그것만으로도 라이언 고슬링에게는 엄청난 축복 아닌가?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이렇게 풀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 가끔씩 우리나라 이제 음악 영화 보면 네. 기타 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기타를 좀 연습해가지고 치지. 네, 이게 안 맞는데 이렇게 막 하는 거 네. 보면 진짜 좀 안타까운데 야 이렇게 막 몇 개월 동안 막 해가지고 탭댄스도 막 하고 하는 걸 보면 네. 야 진짜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찍는 동안도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편집 리듬 또 이런 걸 떠나서 하고 있는 말 자체 이 이야기에서 그렇죠, 그렇죠. 위플래시도 어떤 선택이나 아니면 결국 예술이냐 삶이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얘기 위플래시에서는 거의 이제 호러에 비슷하게 되게 스릴러적인 요소를 가미해가지고 세게 이제 부딪히는 이야기로 만들었고 이번 영화는 거기서 좀 더 나갔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만들수록 이 사람의 고민과 이 생각의 깊이나 넓이가 점점 확장되고 있구나. 그래서 더 그걸 되게 독특하고 세련된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걸작을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셈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음에는 음악이 안 나오는 영화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장 그 다음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 음악이 안 나오는 영화 찍어도 되게 잘 찍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이 영화에서 또 러브 스토리? 네. 를 빼놓으면 또 이 영화가 성립이 안 되는 영화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50년대 전성기의 뮤지컬들은 결국에는 그 사랑 이야기거든요. 대신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영화들 대부분은 쇼를 올리면서 끝나요. 네, 쇼를 올리면서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 뮤지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이 두 사람 직업이 정확하게 이게 뮤지션이긴 한데 완벽한 쇼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이들은 네. 이들의 삶에 더 이제 중심이 가 있죠. 근데 전 또 떠오른 영화가 있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이 영화를 만약에 보고 너무 재밌다 하신 분들은 예전 뮤지컬들은 당연히 이제 찾아보시면 재밌겠지만 저는 또 이 영화가 신기한 지점이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계속 향수를 자극하잖아요. 처음에 딱 시작할 때부터 이제 흑백 화면을 쫙 열리면서 시네마스코프 비전을 막 과시하면서 시작하는 제가 떠오른 영화들은 오히려 50년대 홀리우드를 그렸던 영화들 두 편이 생각났는데 한 편은 우리가 다루게 됐던 카페 소사이어티. 카페 소사이어티. 사실 거의 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네. 근데 그걸 이제 우디 앨런 영감님은 인생 거의 다 살아본 사람이 이제 이게 삶이란 이런 거였던 거 아니냐? 약간 시니컬하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게 이제
감동적으로 푼 거고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혈기 넘치게 돌파해버린 느낌이 드는데 또 헤일 시저라는 영화가 헤일 시저. 그 시대의 얘기인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엄청난 배우들 스칼렛 요한슨이나 아니면 조지 클루니 이런 사람들이 직접 그 쇼 비즈니스계의 헐리우드에서 어떤 당대의 스타를 연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추적해보면 대충 이 사람은 누구를 모델로 지금 이걸 만든 거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50년대 헐리우드의 향수를 자극하는 영화고 이 이야기는 현대의 교통체증 때문에 지금 짜증내고 있는 젊은이들 21세기의 젊은이들의 러브스토리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향수를 자극할 수가 있지? 이 영화가 싶은 그냥 대단한 영화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게 LA 그렇죠. LA라는 장소가 되게 중요하게 등장하고 네. 사실상 LA에 거의 바치는 영화라고도 그렇죠. 말할 수 있을 텐데 처음 그 첫 장면에 장소도 역시 그 LA 고속도로잖아요. 그렇죠. 네. LA로 진입하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진입하는 거겠죠. 진입하는 보면 밑에 네.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그 고속도로를 실제로 주말 동안 막고 찍었대요. 엄청난 건데. 미친 짓을 한 거네. 그러니까 거의 엄청 시도도 많이 하고 뭐 어쨌든 힘들게 찍었겠죠. 근데 그리고 테크니컬러나 이 시네마스코프가 왜 시네마스코프 마크가 그렇게 중요하게 처음에 나오고 이 영화에서 컬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점에 대해 제가 이 현대 뮤지컬 영화들에서 언뜻 저게 호감이 안 간다 싶었던 어떤 부분들이 여기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 그래요? 예, 그게 컬러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즈 팟캐스트를 그렇죠. 만드는 입장에서 그게 궁금했어요. 아까 이걸 보면서 네. 야, 이게 첫째로 궁금했던 건 이 친구가 재즈 뮤지션인가? 라는 게 좀 궁금했고. 네. 진짜로 그 재즈 뮤지션들의 고민 내지는 고뇌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멀지 않아 가지고. 네.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겉핥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네.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막 이렇게 대사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고. 네. 여기서도 다루는 게 이제 정통 재즈를 할 것이냐. 이거를 좀 발전시켜 가지고 뭔가 좀 접목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도 사실은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되게 이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달라 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막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고 한데 네. 이제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배우를 꿈꿔서 뭔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꿈이냐 사랑이냐 뭐 현실과 네. 막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복잡미묘하게 막 얽혀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 요 가운데 있으니까 야 저는 보면서 되게 좀 복잡미묘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릴 수 있는 꿈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어쨌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멋들어지고 박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의 형식이 뭘까 했을 때 뮤지컬이라는 형식이 굉장히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지점도 있거든요. 네.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거 지금 답안 나오는 이야기를 파고들자면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들 수 있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맥락 없는 블랙 코미디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그냥 로맨틱하고 멋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뮤지컬이 심지어 우리가 근래에 보던 뮤지컬의 형식이 아닌 5, 60년대 헐리우드에서 발견된 그 고전 뮤지컬 영화의 형식이라는 게 너무 기가 막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평론가들은 정말 별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동진 네. 평론가는 쓸쓸한 결말인데 이상하게 행복하다. 그래서 별 5개를 줬고, 네. 박평식 형님은 고전의 향기가 회오리로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별 3개 반 줬어. 그거는 많이 준 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허나몽 씨는 네. 영화로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는 경지. 네. 그러면서 별 4개 반. 네. 한동원 씨도 우리가 영화와 사랑에 빠지는 거의 모든 이유가 이 영화 속에 있다. 그래서 별 4개 반. 네. 평론가들의 평은 하여튼 뭐 굉장히 평가가 후한데 네. 왜 안 볼까요,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겠죠. 뮤지컬이네? 이래 버릴 수도 저처럼. 있고. 네. 제가 2번째 봤는데 네. 좀 충격받은 게 어떤 커플이 나가버리더라고요. 보다가 한 3분의 2쯤 갔을 때? 진짜. 저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둘 다 나갔다고? 둘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나 보다
설마 안 들어오지 않겠지 했는데 진짜 끝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약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네. 그럴 수 있구나. 뮤지컬 영화가 가지는 그냥 정말 저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 가지는 그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이제 첫 장면, 막 그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막 춤을 추는 그 정말 대단한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끝나고 제목 나올 때까지 오글거려서 싫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냥 극장에서 막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되게 빠져서 진짜 보는데 이 영화 안에서 뭔가 막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첫 장면은 약간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어설픈 면도 있고. 그쵸. 아주 무슨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 맞물려 들어가는 완벽한 안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은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언제 괜찮았냐면 그 이제 다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빵빵거리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 오히려 약간 안심이다. 이거 계속 이런 톤으로 나가면 나 못 볼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인데 그때는 이제 다시 차분하게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차들 막 이렇게 지나가고 음악들 막 들리다가 각종 라디오에서 그때 이제 노래를 시작하는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아마 그냥 무장 해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럼 싫은 사람들도 그게 그냥 싫은 거거든요. 이건 그건 취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니까. 저는 뭐 거의 한 1분 만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요? 저는 1분도 아니고 그냥 시네마스코프 하면서 열리면서 차에서 각종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다 춤춰라. 저 곡들로 다 춤춰라 그냥 이러면서 그냥 봤거든요. 저는 한참 걸렸어요. 한 영화 중반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영화 중반까지 계속 노래들이 나오면 그걸 좀 약간 참으면서 보다가 한 중반 넘어가면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가련 지점을 예리하게 긁어주는 어떤 영화들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폐부를 찌르는 대사나 디테일에서 오는 감동 뭐 이런 건 사실 뮤지컬에서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뮤지컬에서는 이제 다른 걸 기대해서 그걸 충족받아야 되는데 뭐 그것 자체가 난 영화로 굳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로 흥미를 끄지 못하지 않나. 근데 위플래시 때보다 어쨌든 뭐 속도가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속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첫 주말 지나고 지금 63만이니까 뭐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고 또 입소문이 워낙 좋게 나서 사람들이 또 한 번 본 사람이 또 보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마 시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으니 아마 많이 보지 않을까. 사실 위플래시는 좀 매니악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음악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얼마나 볼까요? 이건 제 집 좀 바람이 섞인 건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틀 것 같아요. 어디서든 뭐 4년간에 계속 줄긴 하겠습니다만 안 내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분위기도 있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반등을 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은 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저는 한 300만 명은 봤으면 좋겠다. 300만. 오. 뮤지컬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인구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300. 왜냐면 물랑루즈는 450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성 작가? 저는 첫 주 63만이면은 저도 바람을 섞어서 근데 180만? 오, 180만? 생각보다 짜네요. 짜네요, 짜. 그렇게 오래 막 많은 관을 차지하면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긴, 뭐 대작들도 막 또 걸릴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라인업이.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한 200만은 넘지 않을까 200만. 싶은데. 200만. 하긴 뭐 이 영화와 이 영화를 만든 젊은 감독 친구의 어떤 손익분기 좀 우리가 막 걱정해 줄 필요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관도 뭐 적게 잡힌 거는 아니고 한 700개 정도 있었는데 63만이면 진짜 약간 애매한 숫자인 것 같아요. 확 망한 것도 아니고 확 밀어준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있는데 그렇다고 막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어제 점유율을 확인해봤는데 판도라의 한 절반 정도더라고요. 좌석 점유율이. 그래서
첫 주부터 이러면 그러네. 이게 금방 떨어지겠다. 그쵸. 좀 그 생각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한 그렇죠. 뭐 100만 정도 100만에 가까워졌으면 관을 살짝씩 늘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 관도 근데 오랫동안 있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작은 영화관들에서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수요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마 꽤 길게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뮤지컬을 좋아하신다. 뮤지컬 좋아한다. 옛날 헐리우드에 대한 향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필견의 영화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과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랄까 묵직한 맛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젊은데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라. 네. 그런 분들은 봤겠지 다. 이미 다 봤어요. 그렇죠. 성재께는 어떻습니까? 이게 연애 이야기고 특히 스위트 뮤직이라고 할까요? 귀에 착착 감기는 음악들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합쳐서 네. 피곤하고 네. 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조금 도전해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뮤지컬 싫어하는 분들. 뮤지컬 영화는 엄두도 못 내고 취향 아니라고 정색하시는 분들이 시도해보기 괜찮다. 입문용어로. 입문작으로 나쁘지 않다. 맞아요. 첫 부분부터 한 중간까지 견디시기만 하면.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야, 괜찮네. 이런 맛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자신이 약간 좀 못마땅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이게 뮤지컬은 속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장르들은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뮤지컬의 관객들은 자기가 속고 싶어서 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속는 장르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뮤지컬을 싫어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게 저는 제 추측이에요. 네. 뮤지컬을 잘 안 좋아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서. 네. 아니, 뮤지컬 영화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뮤지컬 있거든요. 영화를. 유독. 그렇죠. 네. 영화는 그냥 그래도 리얼리티가 좀 살아있으면 그렇죠. 좋겠고. 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좀 꺼리실 텐데. 그렇죠. 도전을 한번 해본다라는 마음을 먹고. 네네. 한번 가서 보시면 생각보다 괜찮다. 그럼요. 네. 뭐 일단 올해로 한정을 안 하고 점점 넓혀도 되겠습니다만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였다. 작년까지도 포함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저도 본 거 중에서 굉장히 수작이다. 네. 마스터피스다.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감독이 너무 젊어서 짜증이 날 정도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라랜드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